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특별전 버릴 것 없는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김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전북도립미술관 20주년 특별전으로 기획된 버릴 것 없는 전시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보통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불리는 이 팬데믹이라는 3년간의 말도 안 되는 이 정지 상태를 경험한 이후에 여러 가지로 인간 활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이야기하는 전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인류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본세 시대에 기후위기란 무엇이며, 그리고 쓰레기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이제 소재를 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그 테마를 확장해보는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재활용이나 업사이클링 아트, 그런 단순한 사물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사실은 자본주의 시대에 이 쓰레기라고 불리는 모든 존재들, 여기에는 인간도 포함인데요. 그런 모든 존재들, 상품과 폐기물이라고 하는 어떤 이 두 개의 분류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이 사회 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과격하게 질문해보는 그런 전시이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다루는 전시라고 보통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단지 그냥 어떤 사물로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 폐기물을 떠올리는 그런 쓰레기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조금 소외되고 추방되고 또 버려지는 여러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각 이제 전시장에서 좀 시각화하고 있는 이제 작품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전시실 먼저 소개를 드릴 텐데, 이제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눈에 띄는 마르코 바로티의 작품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클램스라는 작품으로 우리 전시에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플라스틱 조개들은 산업 폐기물이었던 그 플라스틱들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가공된 플라스틱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사실 조개들로부터 나오는 소리는 여기서도 내려다 보이는 구의저수지에서 그 센서를 가지고 정보값을 이제 수질 정보를 이제 이렇게 모아서 그 수질 정보값을 이제 이 조개의 동작과 사운드로 변환시킨 키네틱 사운드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생태계의 지금 상태를 그대로 매개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이 가공된 형태의 어떤 폐기물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재탄생한 폐기물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또 대척점에 있는 날 것 그대로의 폐기물들을 다루고 있는 김영봉 작가의 작품들이 또 저쪽에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누군가가 남몰래 태운 그런 뭐 쓰레기 더미부터 그것이 오랫동안 이 인간의 활동이 정말 오랫동안 축적된 시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이런 해양 쓰레기들을 이제 오브제처럼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 중앙에 있는 이 어항도 역시나 버려진 폐 어항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작업의 재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전시실에서는 전시장의 이 타이틀이 버릴 것 없는 세계인데, 말 그대로 정말 버릴 것 없지 않느냐. 사실 우리가 이 쓰레기라고 하는 것, 버려도 되는 것과 버리면 안 되는 것을 구분짓는 어떤 이 구분선 같은 걸 한번 지워놓고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는 예술의 재료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정말 이런 예술적 실천의 어떤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뒤집어 생각해보자 라는 이 전시 전체의 주제를 조금 함축하고 있는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전시실에 들어오시면 여기 시타미치 모토유키의 오키나와 유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딱 봐도 한눈에 조금 이렇게 투박하고 아직 먼지가 묻어있는 이 버려진 유리병들이 보이고, 저쪽에는 매끈하게 가공된 유리병들이 보이는데, 예전에 이제 오키나와가 또 미군이 주둔했던 굉장히 주요한 기지 중에 하나였는데, 2차 대전 이후에 그 미국 점령군들이 코카콜라를 그렇게 많이 마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마시고 버린 유리병을 다시 이렇게 재가공해서 팔면 미군들이 한 번씩 그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기념품으로 많이 사가곤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그 역사의 어떤 이야기들이 오늘날의 그 미군이 아시아인 관광객으로 바뀌었을 뿐 똑같이 어떤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플로팅 모뉴먼트라는 이제 유동적 기념물들이라고 좀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오키나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제 만들어진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사실은 어떤 특정 지역, 특히 어떤 식민지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식민 담론의 서사하고 연결되는 작품인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변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주변부와 쓰레기의 서사를 엮어서 일종의 탈식민 담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라면, 저기에는 어떻게 보면 중심부라고 불리는 지배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여전히 19세기나 오늘날이나 누군가 어떤 줍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콜라주해서 포착하고 있는 황규태의 작업을 나란히 배치를 했고요. 이렇게 수집해서 중심부와 주변부의 이야기를 병치하고 포착하는 이제 이런 서사를 다룬 작가 중에 저는 아니스 바르다라는 작가를 반드시 소개하고 싶어서 이 전시실의 또 한편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니스 바르다의 감자토피아를 만나실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흠집이 나 있어요.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못생겨서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버려진 감자들이 여기에 놓여 있어요. 약 800kg 가량의 이제 감자들이 놓여 있는데, 이 감자들은 사실 아니스 바르다가 말하고자 했던 저렇게 사회적으로 폐기되거나 추방되거나 경제적으로 열애로 이렇게 치부되는 여러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첩시키면서 한쪽에서 무언가 버려지는 이면에 또 한쪽에서 가난한 자들의 연대,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점점 사람과 똑같이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지지만 여전히 살아서 새싹을 돋아나게 하는 이런 감자의 서사하고 또 본인의 어떤 자화상적 서사까지 결합시키는 굉장히 풍부한 결의 작업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삼전시실로 오시면 오민수 작가의 킥스타트라는 작업을 마주보게 되시는데, 이 작품은 정말 모두 재생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설치 작업이에요. 약 10m 길이의 설치이고요. 요 사이사이로 다니시면서 보다 보면 이게 얼핏 어떤 날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 배달 노동자였던 당시에 이제 안전을 담보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되게 음식이 식기 전에 되게 빠른 속도로 달려야 하는 그 어떤 위험한 지대에 있었던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천사의 날개라고 하는 그 테마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탑승자를 지켜주는 이 치마 커버라고 하는 걸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해주는 어떤 천사의 형상과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부서져도 상관없는 그냥 파편처럼 그냥 잔해 속에 그냥 묻혀있는 그런 버려지는 것들로 치부되는 노동자들의 어떤 처지에 관한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요 나나와 펠릭스의 컨템퍼러리 수석이라고 하는 작품이 지금 이렇게 7점의 수석이 놓여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요 명제표를 보시면 이 명제표에 컨템포러리 수석이라고 하는 작품의 제목 옆에 각각 지명이 있습니다. 석계인데요, 주로. 지금 아마 여기 7개 중에 하나 빼고 전부 서울에 있는 석계에서 온 수석들인 거죠. 보기 좋으라고 관상용으로 놓는 이런 자연석을 보통 우리가 수석이라고 부르는데, 어째 좀 이렇게 매끈하지 않고 굉장히 투박한 모습으로 놓여 있어요. 대부분 시멘트나 콘크리트나 이제 이런 건축 자재들이 심지어 이렇게 박혀 있는 수석들이에요.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이 제목에 있는 지명에서 좀 유추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서울에 있는 철거 현장에서 주워 올린 파편들입니다. 그래서 개발과 재개발이 계속 반복되고, 그래야만 어떤 파괴하고 쓰레기를 양산해내야만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이 전시의 결하고도 굉장히 맥을 나란히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것을 이제 현대 도시 수석이라고 해서 나나와 펠릭스가 이렇게 컨템포러리 수석이라는 유머러스한 이름으로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대형 포스터 시리즈는
스위스 출신의 토마스 허쉬혼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역시나 파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것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번 포스터에서는 이렇게 동전을 유럽에서 지금 실제로 통용되고 있는 이 화폐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동전을 닥지닥지 정말 이 포스터에 붙여서 그대로 재료로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본세의 정말 이 쓰레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계속 무언가를 파괴하고 서열화하고 또 이렇게 해야만 소위 말해서 정말 이 자본의 논리로 무언가가 계속 부서지고 또 새로 지어지고 하는 이런 어떤 순환의 고리를 계속 유지해야만 돌아가는 이 조금 체제 비판적인 미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잉이라고 하는 우리 전시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컨템포러리 수석과 나란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전 시실로 오시면 우리가 보통 쓰레기라고 하면 형상이 있고 물성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전 시실은 조금 비물질적인 것들, 그러니까 조금 더 추상적인 쓰레기들을 다루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값싸게 취급되는 노동력 또는 생산성 없다고 치부되는 시간들, 그리고 어떤 우리가 언젠가 보았던 추억 속에 있는 풍경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형상은 없지만 되게 일회용품처럼 소모되고 이제는 그냥 되게 소비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들. 하지만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굉장히 사실 그것은 누군가에게 값진 것이고 사실은 이 사회에도 많이 기여하고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세션인데요. 첫 번째로 보시는 작품은 이제 신민 작가의 견상자세 중인 알바생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되게 한눈에 뭔가 체벌을 받고 있는 장면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그 실제로 맥도날드 알바생이었던 이제 이 작가가 너무 이제 손님이 많은 날 이렇게 다리 아파서 계속 이렇게 발을 이렇게 가만히 두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노동의 피로감을 가지고 오히려 정말 동료들과 킥킥거리면서 요가 자세를 하고 있었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소위 착취당하는 알바 노동자들의 어떤 부조리한 상황들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바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이 오해였든 아니든 둘 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부터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민 작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미 폐기되고 버려진 것들을 이렇게 또 재료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조각상도 맥도날드 감자 포대를 이렇게 이어붙여서 만들고 있고 또한 이 좌대도 식재료 박스를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뭔가 방금까지 이렇게 맥도날드 하면 어쨌든 우리가 먹는 행위를 떠올리는데 이 반대편에는 말 그대로 이 반대 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작업이 있어요. 똥의 기원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김인규 작가의 그 1997년부터 시작된 소위 이제 똥이염 시리즈가 쭉 놓여 있어요. 그래서 직접 아이를 이제 육아를 하면서 캔버스가 한쪽에 있고 한쪽에는 아이 이제 기저귀를 가는 그런 상황에서 손에 묻은 똥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당황을 한 나머지 이제 캔버스에 이걸 바르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 똥이 되게 비료로나 쓰는 그냥 그런 정말 폐기물 중에서도 폐기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예술작품의 재료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전환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전시의 주제를 조금 더 극단적인 영역으로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서 같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신민 작가의 작품들을 이렇게 쭉 지나오면 문채원 작가의 작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특히 문채원 작가는 주로 이미지와 텍스트가 결합된 형태의 이제 페인팅 작업을 많이 하는 작가이고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문채원 작가의 작품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림의 곳곳에 뭔가 이렇게 지침이나 지시사항을 아예 이렇게 텍스트로 적어 놓거나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동작과 문구들을 보게 되는데 뭐 생각을 나누지 마세요, 불편함을 무시하세요,
또는 뭐 이쪽에는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쫓지 않아도 될 공을 쫓기라던가 뭐 이렇게 이제 그냥 누가 보면 생산적이지 않은 그냥 정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시도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아주 정성껏 묘사하고 또 설명하고 그걸 하는 방법까지를 이렇게 매뉴얼처럼 안내하고 있는 작품들이 주를 이루는데, 오히려 이렇게 뭔가 실패할 수도 있는 일들 또는 실패한 시도라고 불리는 일들, 혹은 아주 효율과는 거리가 멀고 생산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한번 정성껏 해보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나 뭔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해내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벗어나게 하는 힘을 주는 것들 아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머러스하지만 반항아적인 그런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영애 중공업의 작품은 우리가 언젠가 기억 속에서 봤던 풍경들, 그 중에서도 사실은 지명이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뭐 서울에 이제 도심이 개발되는 어떤 과정들을 추적하면서 그 안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구체적인 텍스트로 묘사하면서 또 본인들의 그 특유의 오리지널 사운드하고 결합해서 굉장히 경쾌한 리듬과 함께 이제 도시에서 사실은 소모적으로 여겨지는 것들과 일회용품으로 취급되는 것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은 그냥 장면처럼 지나가 버린 것들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 데에서 어쩌면 되게 중요한 것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을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전 시실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하는 프랑스와 노체라는 작가의 작품이고, 제목은 코어 덤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전자폐기물들이 실제로 전라북도 일대에서 수집된 약 2톤가량의 뭐 컴퓨터 보드와 프린터와 모니터와 여러 이제 폐기물들이 수집이 돼서 이렇게 이 작품에 들어와 있고요. 여기를 걷다 보면 각각의 영상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 네 편의 영상들은 중국의 선전, 미국의 뉴욕, 콩고의 킨사샤, 그리고 세네갈의 다카르까지 총 4개 도시, 특히 이런 전자폐기물들이 이동하고 있는 무역로를 연결하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제 촬영이 된 것들이고요. 그냥 이제 각 도시에서 얻어진 이 푸티지 영상들, 그리고 또 이제 작가가 직접 연출한 픽션이 결합되어서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어떤 허구인지 동감하기 어려운 어떤 장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경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이런 나라들과, 그리고 이런 전자폐기물을 사실상 강매당하는 그런 나라들 간의 위계로 담론을 조금 더 확장해 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사물들 간에도 위계가 있고, 인간들 이 사이에서도 위계가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위계는 늘 존재하는데, 사실은 그 위계에 의해서 어떤 매끈한 상품은 늘 쓰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들이 버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리퍼 제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개발도상국, 소위 말해서 경제적인 후진국들에 팔려간 이 리퍼 제품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 사이에서도 일종의 위계가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지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리퍼 제품들을 사용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처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 어떤 현실 속 문제들까지도 다루고 있는 굉장히 고발적인, 고발하는 성격이 강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여긴 이제 또 리슨 투 더 시티에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이제 나란히 소개하고 있는데, 포항에서 실제로 그 2017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재난대책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또 이렇게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장애인 재난대책 매뉴얼이 없어서 당시에 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야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갖지 못한 채로 굉장히 그 공포를 정말 있는 그대로 다 흡수하고 그걸 경험을 해야만 했던 그런 기록들, 그리고 그런 기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목처럼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버릴 것 없는
전시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회적인 쓰레기와 폐기물, 버려도 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기준을 단지 사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 인간, 정말 우리가 사실은 동등하게 이 존엄을 누려야 하는 이 인간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버려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되게 유의미한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전시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두 작가의 작품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쪽에 보시는 이 오벨리스크 형태와 그냥 폐기물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것 같은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는 요 두 개의 작품은 특별한 질량의 값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전북 청년이라고 하는 이제 매년 기획되고 있는 이 전시에서도 이제 첫 번째 1회 때 참여했던 김병철 작가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특히 초국적 기업들의 이제 로고들이 여기에 이렇게 다 조각이 되어 있고, 이 포맥스 조각에 뭐 우리가 아는 뭐 삼성부터 여러 이제 기업들의 로고가 조각되고 난 그 부산물을 가지고 또 하나의 조각을 이렇게 나란히 배치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뭐 기술적으로나 어떤 부가가치적으로나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있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정말 끊임없이 양산되는 쓰레기 문제도 그만큼의 동등한 무게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그런 고민의 무게값도 사실은 정말 동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작품은 손민아 작가의 백인의 대가라는 작품인데요. 아주 매끈한 이 판매대처럼 생긴 이 선반 위에 100개의 바코드처럼 보이는 이 오브제들이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게 지금 바코드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모두 글자입니다. 여기 이제 샘플을 보시면, 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작가의 이름이 보입니다. 이건 이제 이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이름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요 메뉴판인지 뭐 순위표인지 뭔지 모를 이 100명의 이름을 쭉 보고 나면, 아, 이게 이 100명의 대가라고 불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예술가들의 이름이구나라고 하는 걸 살짝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경제 잡지 중에 캐피탈지라고 있는데, 미술 전문 잡지도 아닌 경제 잡지에서 왜 예술가들의 순위표를 이렇게 매년 공개를 하는 걸까? 그리고 그 기준이 뭘까? 하고 들여다보면 단지 살아있는 작가 중에서 인지도, 유명세 순으로 이렇게 등수를 매겨놓고 거기에 이제 이 작가가 가격을 매겨서 이렇게 바코드처럼 마치 대량 생산의 어떤 상품처럼 이름을 바코드처럼 만든 다음에 그 이름을 오브제 형태로 판매하는 퍼포먼스가 결합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매 월말 사실에 토요일마다 이 작가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하얀색 장갑을 끼고 어깨띠를 두르고 열심히 호객행위를 하는 그 일종의 셀링 퍼포먼스를 하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여기 이렇게 실제로 팔린 작품에는 스티커를 붙이기도 했어요. 정말 예술시장의 어떤 그 작품이 판매되는 그 모습과 똑같이 지금 이렇게 장치를 해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작품이 던지는 질문은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게 경쟁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것인가? 어떤 교환 가치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처럼, 그것도 예술 작품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값으로 매기는 예술 시장의 논리를 오히려 차용하고 전용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더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굉장히 유머러스한 풍자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작품 설명이었고요. 저희 전시가 어쨌든 버릴 것 없는 세계를 조금 상상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좀 이 세상에서 사실 계속해서 뭔가는 생산되고 또 뭔가는 버려지고 있는데, 그 양면 어느 쪽이라도 사실은 우리가 한쪽만 주목할 게 아니라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들, 그러니까 이게 왜 버려져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걸 버려도 된다라고 규정하는 어떤 지금 이 사회의 모습은 어떤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